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만우절을 맞이한 큰 상승, 오늘 대부분을 또 반납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 야박하다.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글에서 저희는 뭔가 힌트를 찾고 대응을 빠르게 했었어야 할까요? 10시 이후로 시장의 온기는 빠르게 차게 식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현재 코스피 야간 선물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일단 선물 시장 안에서 2%대 낙폭 그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정조준하는 데 있어서 1시간 전략 꼼꼼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오늘 목요일인 만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습니다.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전치 대비해서도 예상치 대비해서도 하회하면서 고용 쪽에서 나쁘지 않은 숫자 찍어줬는데요. 다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는 예상치를 살짝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지만 연속으로 갖다 붙이니 다소 완만한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약간은 엇갈리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금 11% 넘게 상승하면서 111달러까지 터치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6월에 저희가 최고가로 마감한 게 배럴당 120달러거든요. 그때의 마감치를 향해 빠르게 치솟고 있는 유가입니다. 당연히 시장에는 좀 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 일제히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오늘은 양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2시 반쯤에 일제히 나왔습니다. 참 올해 아직 4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20번의 사이드카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발동이 됐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급락세 보여줬죠.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18만 전자를 반납했고요. SK하이닉스는 7%의 낙폭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익 IPS라든지 이런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의 낙폭은 더욱 두드러지기도 했다는 점, 반도체의 급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급격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알테오젠에게도 밀렸고요. 4위까지 뚝 떨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안에서도 바이오주, 상위주들의 트심 안 좋았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들 두 자릿수 넘는 하락을 그려줬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그래도 조금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내고 있죠. 이 매도세가 일단은 어제 오늘 조 단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안심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 홀로 사자를 보여줬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저희 분위기 10시 전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 연설 이후로 일제히 메이저 수급의 매도가 굉장히 거세졌다라는 점도 하나의 포착되는 포인트일 거고요. 코스닥 쪽으로도 함께 넘어가 보시죠. 동일한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또 눈여겨보실 만한 건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오히려 사자를 외치고 역으로 개인은 팔자를 외쳤다라는 점도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섹터 확인하시죠. 방산 섹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란의 2, 3주 내에 아주 극심한 타격,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5% 날아갔고요. 오늘도 방산주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현대로템이 6% 상승,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6% 넘는 흐름들을 각각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토는 사실상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며 탈퇴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주 국방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커졌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또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었는데 로봇주였거든요.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로보티즈가 거의 7% 가까이 훌쩍 뛰어 올라가면서 28만 4천 원을 터치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10시쯤 넘어간 이후로 좀 보합권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낙폭을 키운 채 4% 하락 마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로봇 보안법을 발의했다라는 이유로 이 적대국의 휴머노이드 사용 금지, 그리고 그 로봇에 들어가는 뭔가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일제히 조달하거나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액추에이터라든지 로봇 부품에 좀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유로메카도 괜찮았고 로봇주 섹터 자체가 10시 전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당분간 또 지켜볼 만한 테마주는 아닐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5인의 시초가 공략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혜영 위원의 휴비스 함께 만나보시죠.
타일 플라스틱 관련주 오늘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내일도 추가적인 시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의료 AI 쪽 일단 유로핏 김동우 위원으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오늘 최저점을 찍어줬거든요. 바이오 투심 자체가 워낙 좋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닥을 다지고 내일 좀 강력한 상승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시초과 함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의 넥스틸이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오늘 5% 마감을 했는데 NXT에서 20% 급등을 보여주면서 거의 25%의 상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시초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오션플랜트 마찬가지로 LNG 쪽이 에너지와 관련한 테마 쪽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지만 또 NXT에서는 양전하면서 플러스 2%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튬 쪽에서 한결선 위원의 강원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9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수급 들어오니까요.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금요일인데요. 오늘 미국 시장은 개장을 하지만 내일의 미국 시장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휴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증시 마지막 금요일을 어떻게 달리게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시그널 포착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일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첫 주 마지막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간인데요. 오늘은 머니수급 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처음부터 안 주면은 또 상관이 없는데 줬다 뺏는 거는 참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장은 조금 더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포인트들 오늘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뷰 한 줄 평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수익의 수준이 바뀐다. 이게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센티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예전 같으면 급락을 할 때 개인이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을 했다면 이제는 이게 언제까지 더 지속될지 모르겠다. 좀 지치면서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메마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측면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보면 이제 시장이 급락했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어제 급등을 했는데 급등했던 배경은 종종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오늘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다. 자, 이란에 대해서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월 6일까지 협상 시한을 줬기 때문에 4월 6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2, 3주 내로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문제 이걸 미국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종전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국제유가 급등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증시에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익히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데 폭등할 때는 종종 기대감이거든요. 이렇게 급락해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은 급락파는 경계되지만 또 어떻게 순간적으로 바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투매성 시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 투매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시장은 사실상 보면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보다 체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거든요. 1, 4분기. 그러면 7일 날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같은 기초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정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좀 급락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전쟁 얘기가 어느 정도 종결되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특히 이런 장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가지고 투매를 하는 것은 본인 그 수익 게임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단 최대한 매도도 참아야 하는 그런 장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종목 장세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조금 눈여겨보시는 특징주들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장에서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런 장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상 내일 미국 시장 빠질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였던 것이다. 그래서 내일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시장은 선반영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밀리면서 폭락이 나온 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내일 미국 시장 빠지면 또 겁내가지고 아침부터 매도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선반영 됐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자 시장의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쪽. 지금 에너지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섹터 쪽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서도 주포가 물량을 잡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자 사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남선 알루미늄 같은 종목들 오늘 여러분들이 단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자 급락하니까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3일 전에 상한가 들어왔을 때 주포의 물량이 있었던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종전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그 원자재나 에너지 관련된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 폭락 과정에서도 큰 손들은 물량을 잡았던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동쇼가 전에 한 200만 주 이렇게 받아갔거든요. 그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종목은 움직이게 돼 있다. 왜? 주포가 물량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항시 중요한 것은 물량을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주포가. 물량을 잡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 수급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도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애프터마켓 시장 방송을 하거든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실전 매매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일 여러분들이 남선 알루미늄 가지고 단타하면 된다 하면서 어떻게 물량이 들어왔는가 또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어제 분명히 단타했을 것이고 저희도 실제했다. 왜? 플러스 1% 바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에서는 상대적 강세를 보여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일 종목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짭짤 챙기는 그런 매매 전략을 당분간은 좀 구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 시장을 이겨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정말 3월에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고 봤을 때는 4월 벚꽃 필 때 내 계좌에 꽃도 같이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장의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2등 종목의 압축 매매 전략. 반도체 2등 종목은 뭘까요? 어떤 의미죠? 2등 종목은 삼성전자 말로 삼성전자 외에 이제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수혜를 1등이고.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네.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가지고 하루 종일 시장을 쥐락펴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응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실 때 삼성전자 주가 차트 딱 보시고 그다음에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펼쳐도 상당히 좋은 전략을 펼치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늘 삼성전자도 시간 전에 거래소 시장에서는 5.9% 마감했는데 시간에 마이너스 7.3까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2% 정도 밀려 있는데 약 2% 밀려 있는데 선수의 전략입니다. 너무 불안할 건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7일 날 실적 발표 예고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만 좋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어떤 탄탄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 보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2등줄의 핵심 종목을 압축하자는 얘기는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장비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그중에서 PCB 업체 같은 종목들 저는 잘 보잖아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PCB 업체 같은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이번에 반등 나올 때도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덕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대덕전자 폭락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진다는 말이에요. 잘 버티고 있다니. 이건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실적이 그만큼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항시 주식이라는 거죠. 급락 파동 장세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뭔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것은 뭐냐. 주포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없고 바닥권인 종목들은 시장 빠지면 그냥 빠져요. 왜? 선수가 없거든요. 그 종목들은. 그러니까 항시 주식상을 할 때 여러분들은 거래량 속에 어떻게 답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지. 우리 투자자들 생각은 뭐냐. 매매를 하실 때 바닥권 종목을 사시려고 그러는데 바닥권 종목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 앞에 물량을 잡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바닥권 종목을 공략하지만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바닥권에 내가 사놓으면 될 것이다. 잘못하면 1년 가요. 지하실 뚫리는 네.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PCB 업체들은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 실적과 함께 연관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의 섹터를 잘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코리아서킷 이런 종목들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 이것도 잘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반도체 섹터에서는 같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만 하다 보면 더욱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들 가운데서 눈여겨보는 어떤 특징주들 약간 좀 차트상으로도 저희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대덕전자 같은 종목도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덕전자 이 흐름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떤 분들이 쌍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쌍봉이 어떨 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앞에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물량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쌍봉이 되려면 어떠냐 여기서 거래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기 이 자리 그러니까 움직이는 양봉의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밀리는 경우가 바로 이제 쌍봉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가 차트상으로 볼 때 쌍봉의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저거 쌍봉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것을 2주 전에 제가 주말 공개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여기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당겼거든요. 그러면서 빠지려고 하는 전략이 숨어지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안 보이지만은 전문가들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보이는 겁니다. 이거 여기가 바로 쌍봉의 징후가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 2주 전 주말 방송 얘기해줬던 거 이거 쌍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 보면 쌍봉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쌍봉의 모습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움직이면 매수에도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와, 이게 추세적으로도 참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반도체 2등 주목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받아봤으니까요. 두 번째 주도 섹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X라든지 리벨리온, K, 엔비디아 육성 이 키워드를 달고 날아올랐던 섹터들, 테마들 바로 창투사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종목들의 대박 예감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앞으로 창투사들 굉장히 크게 움직일 거라 보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아주 IB 투자에 대한 매집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 이유는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 기업 공개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다시 움직이는 큰 배경은 하나가 뭐가 그러냐면 국민성장펀드 여기에 5년간 150조 편당 규모가 펀드가 결성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핵심 전략이 뭐냐 그러면 AI나 반도체 투자거든요. 거기에 K, 엔비디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K, 엔비디아에 관련한 종목이 상장은 안 됐지만은 리벨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그러면 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 설계 전문 기업에 창투사들이 투자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미래에셋 같은 종목들 600억 투자하겠다. 근데 600억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데 600억 투자하겠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펀드 결성도 안 되는데 무슨 하냐. 그런 얘기지만 그것은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다 어떻게 보냐. 애곡해서 그 뉴스를 의도적으로 썼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를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그 기사 그 내용 이것은 상당히 의도성을 갖고 뿌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의도성을. 그래서 이런 그 투자가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는 당일날 상한가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성, 악재성 재료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도 2,500억 투자하겠다는 결의를 하면서 상한가가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가 복합돼 있다. 하나는 스페이스X의 상장 얘기, 그다음에 이 펀드 관련한 종목 흐름.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가 상당히 큰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창투사들의 주가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IB 투자 같은 종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달에 얼마였습니까? 4,000원인데 지금 더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끝났다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물량 잡고 있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상한가 들어온 이후에 끝나는 게임 거래량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도 주가가 움직이다가 빠졌는데 이건 시장이 급락하면서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만 빠지면 놀래서 빠는 거고 상대적으로 보면 덜 빠졌잖아요. 다른 종목도 10% 빠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건 덜 빠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가 관리 하잖아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섹터들은 앞으로 시장이 좀 안정되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여러분들 수익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종목이 탑픽인가요? 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상한 그 600억 투자 얘기가 나오면 상한가가 돌아왔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약간 털기한 매매가 나왔는데 완벽하게 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거든요. 터는 전략도 완벽하게 터는 전략이 있고 살짝 터는 전략이 있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 10%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오늘 땡기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못 땡겼거든요. 10% 급등 나왔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무너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음봉이 길게 나와서 겁나지만은 물량들을 찾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움직일 때 잘 공략하면 이런 섹터에서 창투자 섹터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런 쪽의 종목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대박 예감주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대박 예감주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아주 IB 투자 받아봤습니다. 여전히 물량 잡고 있는 상황이다. 끼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관심주로 같이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상승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삼표시멘트, SK 이터닉스, 보성파워텍, 에너지주 많네요. 보영, 에코캠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는 저중에서 SK 이터닉스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13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꽤 놀라운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70% 넘는 퍼포먼스를 저희가 함께 누리고 있는데 일단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어떻게 보실지 전략을 받고 싶어요. 제가 이걸 지난번에 이제 강의할 때 이게 잘하면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부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원전 지어서 바로 전력 생산할 수 없잖아요. 수년 걸리잖아요. 태양광은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정부가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쪽의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각종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상한가 들어오면서 물량을 잡았던 거거든요. 물량을 선수들이 마지막 잡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가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가 나오는 이것도 끝나는 게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박주의 특징은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이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옆으로 행보를 보통 한 달 정도 합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더블 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방주 흐름들은. 그러니까
물량을 잡고 주포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도 밀리지 않잖아요. 오늘도 전혀 안 밀립니다. 시장 폭락에도. 이런 것은 물론 에너지 관련주는 잘 안 밀렸지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뉴스가 붙으면서 주포가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달 내로 시장만 조금 좋아지면 내가 볼 때는 더블을 여기서 지금 5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지 않겠나는 것이 제가 보는 시장의 판단이니까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매매를 할 건가 중요한데, 거래량이 들어요. 그 당일날 거래가 들어올 때 주포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개미들이 들어왔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 드려요. PJ 메탈 뭐라고 그랬어요? 개미들이 들어왔지 선수가 들어온 거 아니라고. 천만 주가 넘었지만은 그건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선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잘 지켜보면서 전략을 한번 펼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SK 이터닉스 여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한 달 정도의 힘 모은 이후에 좀 더 2배,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끼를 가졌다. 이렇게 코멘트를 받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비츠로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 종목 어제 1급 기밀 수익 파일에서 받아봤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은 했어요. 장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안 했으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쉽습니다. 어떻게 더 가져갈까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쉽게 여러분들이 보이지만은 선수가 잘 물량을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량을 잘 보고, 주식에서는 물량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비츠로셀 같은 종목들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모 증권사에서 상당히 호재성제를 뉴스를 뿌렸거든요. 리포트를 뿌렸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호재성 리포트를 뿌리고 목표가를 높게 잡아서 할지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이다.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포가 행동 안 하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뿌려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시 주식시장은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재료는 별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재료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계속 뿌리는 거 다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면 어떤 의도를 갖고 얘네들이 분석을 한 뉴스를 뿌린다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포가 어떻게 돈을 갖고 들어오는가, 이걸 볼 줄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물량을 찾고 있다는 것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당히 강할 종목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포가 안 들어올지만은 때 되면 움직인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비츠로셀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의 탑픽주를 받아봐야 할 텐데 현재 빅스 오르고 지금 유가 113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흥구석유 어떻게 볼까요? 내가 흥구석유를 가진 것은 여러분들께 대박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급락 파동이 나면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제 관련, 에너지 관련 쪽 흐름이 섹터가 불가피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짭짤하게 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추천드린 것이지, 주포가 물량을 잡고 대박을 터뜨리자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원체 약하겠고, 그다음에 투매 심리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가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제가 남선 알루미늄 단타 치듯이 단타를 쳐서 수익률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내일 이런 종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령껏 잘 공략을 하셔서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 그냥 참고하시고, 목표가는 2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가 18,000원 잡는데 목표가 이상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면 더 가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런 측면에서 활용만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목표가 받아봤습니다. 흥구석유 내일 더 큰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수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선수들의 매매 기법 함께 확인하시죠. 박소은 위원과 이 프로그램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양시장, 오늘은 또 매도 사이드카가 동일하게 나와서 와 정말 만우절을 딱 두고 이게 선물을 받았다가 뺏긴 느낌이에요. 그 솜사탕 녹은 그 너구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저희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해서 출발을 했다가 이 장중에 10시를 좀 기점으로 좀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10시에 뭐가 있었죠?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 연설이 있었죠. 석기 시대. 네, 트럼프 연설 같은 경우가 안에 까보면은 사실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요한 뭐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토대로 얘기를 나눴었고,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로 좀 전쟁을 좀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실은 뭐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의 투매세보다도 오히려 좀 시장에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일단 유가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유가 자체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환율도 좀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이 솟아날 구멍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매매를 통해서 이 저가에 사서 이 고가에 판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포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만 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타점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가에 사서 저가에 판다. 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 항상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방법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소원 의원과 함께 다양한 관심주들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세 가지 종목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패키지입니다. 이 탈플라스틱 쪽 그리고 친환경 쪽 요즘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인데요. 한국 패키지 네. 이 종목 무빙이 상당한데 어떻게 전략 가져갈까요? 일단 탈플라스틱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자금이 굉장히 적게 쏠려 있어요. 이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조선 쪽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긴 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단위로 좀 거래 자금이 쏠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탈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은 이 1,000억 단위. 이 1,000억 단위만 들어와도 굉장히 슈팅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같이 이제 하늘이 좀 무너져도 이 솟아날 수 있는 구멍 같은 섹터가 바로 이 탈플라스틱 관련된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식품, 이 친환경 식품 포장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탈플라스틱 관련돼 가지고 수혜주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그 트레이 있잖아요. 트레이를 대처하는 친환경 페이퍼 트레이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한국 패키지가 조금 더 굉장히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금이 조금이라도 쏠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급등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기법이 뭐냐면은 새말뚝 매매 기법입니다. 이 새말뚝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이 장대 양봉을 뜻하는 건데요. 이 장대 양봉을 지금부터 기준봉 그러니까 새말뚝이라고 칭합니다. 이 새말뚝 자리가 잘 포착이 되어 있는 게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 이 상한가를 끌어올렸던 자리가 바로 새말뚝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세 등분을 나눠가지고 윗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밑에 부분을 공략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횡보 구간 지금 봐보시면 단봉들이 저기 끝에부터 여기 끝까지 계속 단봉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거래가 급등하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따라해 보세요. 횡보 구간에서 새말뚝이 잡혔었을 때는
매집봉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매집봉이 뭐냐면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한 흔적인데요. 지금 봐보시면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게 기준봉, 그리고 매집봉이 여기입니다. 지금 살짝 한번 들어와 줬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한 이 매집봉이 확인되고 나서 바로 기준봉을 말아 올렸는데, 그 뒤로 고가놀이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쭉 내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새말뚝 2차 부분까지 오늘 라인 주다가 오늘 잠깐 장중에는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다. 장중에는 3,000원을 기점으로 19%나 올렸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종가로 다시 또 새말뚝 자리가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패키지, 탈플라스틱 관련돼 가지고 즉 플라스틱, 그리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한국 패키지. 한국 패키지는 새말뚝 2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점을 노리셔가지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내일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집봉에 대한 포인트도 저희는 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볼게요. 한국 패키지 받아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남선 알미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고 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튀는데, 사실 뭐 나프타라든지 알루미늄 관련주도 엄청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남선 알미늄은 내일장에도 저희가 좀 타점을 잡아볼 만한 종목인가요? 일단 알미늄 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가총액들이 좀 많이 높지는 않아요. 네. 많이 높지는 않고, 이 거래 대금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조금만 거래 대금 붙어도 바로 급등이 나오는 섹터가 바로 알미늄 쪽입니다. 근데 알미늄 쪽은 2차 전지랑 이제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좀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가, 이 최근에는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알미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서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도 이 오늘 장으로 굉장히 슈팅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알미늄 사업부와 이 자동차 사업부가 있어요. 이 자동차 사업부는 이제 범퍼 제조하는 그런 사업부고요. 그다음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쉐보레 트랙스 모델이라고 있는데, 요게 월 2만 대 규모로 범퍼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쪽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도 각각의 사업부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예상되고 있을 만큼이나, 제가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발 공급망 쇼크가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알미늄 이제 생산 시설을 공격을 하고 나면은 이 알미늄 가격이 오를 거예요.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쪽으로 알미늄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는데, 이 남선 알미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새말뚝 종목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노릴 건지 차트를 보면서 새말뚝 매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차트를 봐보시면은 여기 앞전에 새말뚝 자리가 잘 포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앞전에 장대 양봉이 되어 있죠. 이 장대 양봉부터 시작을 해서 고가놀이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길게 어떻게 보면 바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야 되는데, 지금 봐보시면 여기를 제외하고서는 어떻게 보면 한 두 달가량 정도는 물량을 굉장히 모은 흔적을 보이고 있어요. 물량을 모았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 잘 집중해 보세요. 여기 단봉들 있죠. 여기 음봉으로 되어 있는 단봉들이 뭐냐면은 다시 또 물량을 매집한 흔적입니다. 여기도 매집한 흔적이지만은 여기도 매집한 흔적이에요. 여기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 없는 구간들이 있죠. 여기에 전문용어로 이 개미 떨기, 개미 터는 구간들이 있고요. 이 개미를 터뜨렸으니까 바로 이제 세력들이 가격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고가로 보게 되면은 1,990원 정도. 자, 2,000원까지 한호가를 앞에 두고 좀 내려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 내일까지도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제가 봤었을 때는 2,000원을 뚫어주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도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 괜찮지만은 이 매집한 흔적이 있는 새말뚝 자리가 잘 보이는 종목이 바로 남선 알미늄입니다. 자, 이렇게 저가가 확인됐으니까 지금부터 매수 타점을 노리시면 될 것 같고, 고가에 파는 전략이 맞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남선 알미늄이었습니다.
오늘 딱 2,000원 가기만을 계속 눈여겨보신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지켜보자라는 멘트 받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 번째 종목은요. JC케미칼입니다. 이 바이오 연료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가의 급등에 따른 수혜주로 같이 엮어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이오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이고 이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과 이 바이오 중유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석유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연료가 필요가 대두가 되고 있죠.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연료 혼합 의무가 이제 비율이 상향이 되거나 지원이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JC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말뚝 자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한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예, 딱 네. 그 자리일 것 같아요. 네, 앵커님도 이제 공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말뚝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를 윗부분과 중간 부분 밑에 부분을 공략을 해보는 건데 이 새말뚝 박히고 나서 단봉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구간이 물량 모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튀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전고점이 5,980원이거든요. 6,000원은 못 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이제 슈팅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되는 중소형주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쏠리면은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코스피 야간 선물이 한 1.7%가량 빠지고 있고 이 WTI가 113달러까지 배럴당 웃돌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의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내일 바이오 연료 쪽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관련해서 저희 좀 고민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개장을 했겠네요. 미국 시장도 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좀 무료 방송에서 같이 글로벌 시황도 봐주시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회사에서 미국 주식 전문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과거에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거시경제라든지 환율 그리고 유가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국내장이 흔들리니까 미국 주식으로 좀 옮겨 탈까 하시는데 미국 장도 당일로 사서 당일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방향성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밤 11시에 바로 이어지니까요. 무료 방송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종목들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률 함께 만나보시죠. K&J부터 지니너스 65%, 그리고 펜트론과 올릭스, 시메스까지 참 다양한 종목들 굉장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종목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대명에너지부터 볼게요. 이틀 전에 받은 종목인데 목표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외인의 수급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명에너지 또 에너지주라서 유가가 당분간 이렇게 변동성을 키운다면 오히려 목표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설명 잘 해주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와 이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되는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 맞습니다. 이 맞고 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안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명에너지도 충분히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주가 자체가 시장 자체가 조금 내려 있다 보니까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가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 작년 6월달이 저기 앞에 부분이거든요. 앞에 부분이 이미 이 주가의 저항대를 한번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가 실리면서 뭔가가 들어올려줄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올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시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대로 탄력만 붙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구간 3만 원 구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여기 매집은 아니에요. 매집은 아니고 충분하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좀 뚫어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목표가 3만 원을 좀 뚫어주지 않을까 해서 AS 종목으로 들고 왔고요. 대명에너지까지 여러분들께서 중동 전쟁, 에너지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원 위원님 덕분에 저도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LNG 쪽 지금 뭐 호주에서도 사실상 세계 2위 수출 국가인데 LNG 수출을 조금 중단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네. 수급도 왠지 위태로울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그러면 굉장한 수급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택 같은 경우는 LNG도 있고 이제 원전도 있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한택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이 무거운 종목이고요. 이 한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쪽으로 1조가 좀 쏠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선 쪽으로도 1조가 좀 쏠려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하락했었지만은 오히려 지금이 좀 적기라고 보는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택 같은 종목 여러분들께서 놓치면 안 되신다고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새말뚝 자리가 잘 포착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택 같은 경우는 새말뚝 자리가 최근에 이렇게 잡혀 있죠. 언제냐면은 3월 달입니다. 3월 23일 날 이 거래가 수반됐어요. 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거래량 차트인데 이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타점을 노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봐보시면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이렇게 가격 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바로 3차 자리입니다. 3차 자리일 때는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매수를 접근을 하시되 제가 봤었을 때 비중을 태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U자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택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제가 65,000원 65,000원이면 전고점을 뚫는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전고점 뚫을 때까지 이 종목은 keep going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요. 한택 함께 눈여겨보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장의 탑픽주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JC케미칼을 탑픽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러면 가격 전략 조금 더 차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정부가 이제 좀 더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이슈가 조금 정책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매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24년도가 이 3,600억 정도, 25년도가 역시 3,6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일단 목표가는 6,500원 드리고 이 손절가는 4,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새말뚝 3차 부분까지 온다고 하면 손절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6,000원을 뚫어주는 6,500원 드리겠습니다. 6,500원 지금 목표가로 받아봤습니다. 위원님, 저희 밤 11시에 이어질 무료 방송에서 조금 더 저희는 어떤 키워드 내일장을 위해서 좀 담아볼 수 있는지 미장 말고도 내일장 조금 더 정조준한 이야기도 해주시나요?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내일장도 빈번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새말뚝 매매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 매매 방식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향성 매매입니다. 이 방향성 매매가 상방과 하방이 있거든요. 이 상방과 하방에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하방에서 하락하는 방향에서 매매하는 게 어려우신데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으로 방향성 매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 후 무료 방송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밤 11시에 이어집니다. 박소은 의원의 무료 방송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시청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적중 대박 예감 검색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쭉 내렸을 때 박소은 의원님의 사진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입장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은 의원과 함께 했고요. 적중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